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개의 키가 40cm 이상이면 모두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애견인들의 반발이 높습니다. 개의 종류나 성격이 아닌 크기로만 이러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큰 개들은 작은 개보다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들은 그 키가 40cm를 훌쩍 넘지만 온순합니다. 이러한 안내견들에게도 역시 입마개를 착용시킨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개의 종류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개의 키가 40cm 이상이면 모두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애견인들의 반발이 높습니다. 개의 종류나 성격이 아닌 크기로만 이러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큰 개들은 작은 개보다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들은 그 키가 40cm를 훌쩍 넘지만 온순합니다. 이러한 안내견들에게도 역시 입마개를 착용시킨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키즈 존이 늘어가는 것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키즈존은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리 어긋나는 업주의 과잉 조치가 아닙니까? 노키즈존은 헌법에 따른 영업의 자유라 볼 수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법적 계약 과정에서 손님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속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키즈 존이 늘어가는 것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키즈존은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리 어긋나는 업주의 과잉 조치가 아닙니까? 노키즈존은 헌법에 따른 영업의 자유라 볼 수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법적 계약 과정에서 손님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속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하철 무료 서비스는 공평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 서비스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지역마다 시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로 인해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공평하지 않다거나 손실맥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하철 무료 서비스는 공평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 서비스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지역마다 시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로 인해 지하철 회사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공평하지 않다거나 손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부품을 개발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구조거든.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 누가 개발했던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발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 부품을 여러 회사에 팔게 되면 특정 부품의 문제가 자동차 시장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자동차 회사별로 문제 수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힘든 게 현실이야. 아,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니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부품을 개발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구조거든.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 누가 개발했던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발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 부품을 여러 회사에 팔게 되면 특정 부품의 문제가 자동차 시장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자동차 회사별로 문제 수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힘든 게 현실이야. 아,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니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동물도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에게 동물원은 인간을 위한 공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 적응하지 못하여 동물원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동물들을 위해 자연 상태와 최대한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위적인 환경도 자연 상태의 동물보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원은 동물들의 거대한 감옥이며 동물을 이용해 욕심을 채우는 비도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동물도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에게 동물원은 인간을 위한 공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 적응하지 못하여 동물원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동물들을 위해 자연 상태와 최대한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위적인 환경도 자연 상태의 동물보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원은 동물들의 거대한 감옥이며 동물을 이용해 욕심을 채우는 비도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1번, 32번,